의 공병호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의 조작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2020년도 4.15 총선의 경우는 253개 지역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구별로 조작값을 달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15 총선이 끝난 직후에 그 다음 날인 2020년도 4월 16일 날 잠시 자랑을 삼아서 이건영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자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기획단장을 지냈던 사람이 마치 쪽집게처럼 자신들이 선거 결과를 맞췄다고 이른바 지역별 보정값, 조작값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3구 대선은 전국이 단 하나의 그런 선거구이기 때문에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이번 대선 조작을 아주 쉬운 프로젝트로 생각했다고 봅니다. 3구 대선 조작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각 개표소에서 개표 상황표에 바탕을 두고 득표수를 입력하더라도 개표소의 현황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하는 후보별 진짜 득표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방송국에서 발표하는 것도 진짜가 아니고 각 개표소에서 뜨는 현황판의 숫자도 진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개표소마다 현황판에 뜨는 선거 숫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발표되는 선거 숫자 방송국이 방송하는 그런 방송 결과 그리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발표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최종 결과를 담은 선거 데이터는 모두가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안에 있는 조작 프로그램을 통과한 가짜 숫자라는 점입니다. 이른바 조작된 숫자, 보정된 숫자가 바로 개표소의 현황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방송국의 그런 선거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가짜 숫자가 바로 발표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개표소에서 최종 집계된 개표 상황표에 후보별 득표수에 관한 진짜 숫자를 입력, 인풋입니다. 그러면은 그 숫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작 프로그램이 작동돼서 조작이 됩니다. 그리고 출력되는 것은 바로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작된 숫자가 출력되어서 방송을 타고 개표소의 현황판에 떠오르고 그리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작 작업이 거대한 조작 작업이 3월 9일과 3월 10일 양일 사이에 개표 현장에서 전국 곳곳에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투표를 한 이후에 투표함은 개표장으로 반입되어서 여러 군데에 나누어서 투표지를 분류하고 분류기를 거치고 개수기를 거쳐서 그리고 합산한 프린트한 용지로 다시 개수 이후에 마무리 정리하고 개수 용지를 메인 서버에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후보별 득표는 최종 집계 결과를 개표 상황표에 기록하고 이것을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와 연결된 컴퓨터에 입력하게 됩니다. 컴퓨터에 입력한 모든 숫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안에 있는 조작 프로그램이 작동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A 개표소, B 개표소, C 개표소가 그것을 열심히 입력하게 되면은 그 입력한 사람들은 전광판을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입력과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여러 군데 용지가 개별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용지를 합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으며 단 한 사람 중앙 서버에 숫자를 입력하는 사람 외에는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종이에 나온 숫자만 입력하게 되면 자동 합산되어서 전광판과 컴퓨터의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입력한 사람조차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입력된 진짜 숫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장된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테이블에서 숫자가 박혀버립니다.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조작이 전국 차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전국의 3,552개 개표소 전부에서 바로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신없이 개표 사무원이 개표 상황표에 있는 후보별 득표를 입력했지만 정작 출력된 숫자
개표소에 있는 사람들이 형광판에 번쩍번쩍 뜨는 숫자는 모두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작된 숫자, 가짜 숫자입니다. 그 가짜 숫자가 전국 방방곡곡에 KBS, MBC, SBS, JTBC를 전파를 타고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가짜 숫자를 다 모아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바로 선거 데이터라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그런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단 한 지역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북도면 웅진군 북도면의 사전투표 현황을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자료를 유심히 보시고 이 같은 조작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모든 사전투표에 다 일어나게 됩니다.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라 불리고 있는 관내 사전투표, 그리고 재외국민투표에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조작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득표수는 이재명 후보가 53표를 차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308표를 차지했습니다. 득표율 기준으로는 14.14%가 이재명, 82.62%가 윤석열입니다. 이것은 웅진군 북도면이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반공의식이 투철한 분이 많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81%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웅진군 북도면의 관내 사전투표 총수는 377표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득표수는 누구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보는 것은 가짜 득표수입니다. 개표소에 행강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숫자나 방송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숫자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발표한 모든 숫자는 여러분이 이번에 있는 가짜 득표수입니다. 그러니까 377표 가운데 10% 37.7이니까 사람이 37.7이 될 수 없으니까 그냥 반올림을 해가 38표입니다. 38표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38표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득표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91표를 얻은 것으로, 윤석열 후보는 270표를 얻은 것으로, 그래서 바로 후보별 득표율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14.14%의 득표율에서 24.14%로 득표율이 10% 올라갑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82.62%를 진짜 얻었지만 10%를 그냥 빼앗기기 때문에 71.62%입니다. 여러분 이번 가짜 득표수와 가짜 득표율이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방송국의 방송을 통해서 모두가 가짜 득표수가 공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3월 9일과 3월 10일에 전국의 모든 장소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바로 조작 프로그램이 이재명 후보에는 관내 사전투표의 10%를 더해주고 38표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는 10%를 빼는 겁니다. 결국은 이재명 후보는 53표를 진짜 얻었습니다마는 바로 91표로 조작된 그런 수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수치가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308표를 실질적으로 얻었지만 10%를 빼앗기기 때문에 270표입니다. 진짜 득표수는 모두에게 다 숨겨진 숫자입니다.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바로 가짜 득표수입니다. 선거방송을 통해서, 개표소의 현황판을 통해서,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이후에 공식적인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가짜가 공개가 된 겁니다. 천인공노할 범죄입니다. 국민들에게 가짜 득표수를 보여준 것입니다. 누가 이런 조작을 했는지, 조작 프로그램은 실체가 정확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시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공개돼야 될 것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난 3월 9일과 10일 사이 일어난 조작은 바로 인천광역시 웅진군 북도면 광내 사전투표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그리고 재외국민투표에서 모두 다 일어났습니다. 이재명에게는 10%를 더해주고 윤석열에게는 10%를 뺀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국의 권역별로, 지역별로 아주 마이크로하게 또 매크로하게 여러분들에게 낱낱하게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는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를 다시 한번 우뚝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분석 자료에 바탕을 두고 대한민국의 검찰은 검찰의 명예를 걸고 진실을 사실을 밝히는 데 나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권에 성공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함을 깊이 인지하시고 선거정이 없는 대한민국의 정의 확립이 불가능하는 인식을 가지시고 부정선거의 삭제, 건절, 공명선거의 확립, 선거정의의 구현이라는 그런 대의를 높이 세우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